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동부증권에서 투자대 사무부에서 곧 미남을 맡고 있는 이정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회자분께서 저를 굉장히 황송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벌써부터 실망한 기색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냥 조크니까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진행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조금 여쭤보니까 오늘 처음 대회에 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대회 관련된 내용들 아마 그 저희 동부증권이나 동부문화재단에서도 감히 저보다 이 갭스 투자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대회를 진행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역시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해주시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동부증권에 대해서 저희 이제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동부증권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회에 대한 목적, 소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진행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상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행에 관련된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좀 화면이 커서 보여가지고 좀 위압감이 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 위압감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자, 동부증권에 대한 소개해드리면 증권업계 약 15위에서 20위 정도 순위대 중형. 그렇죠? 저희는 꼭 중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15위에서 20위 정도면 증권사가 한 몇 개 정도? 지금은 한 60개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중상위권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금 막 피시피시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죠? 하지만 저희 이제 시총을 보시면은 조금 요새 좀 동부증권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우리가 저희 이제 열심히 다시 이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직원은 이제 900명 정도 되고요. 자, 손익은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금융권, 특히나 증권회사 쪽으로 취업이나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표에서 제가 그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증권회사에 취업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증권회사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을까 그거를 한번 명확화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하거든요. WM은 말 그대로 지점입니다. 지점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고 IB는 뭘까요? IB는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 자산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주식 또는 채권 그런 걸 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증권이죠. 증권에 대한 발행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IB 사업부가. 그죠? 자, 그 다음에 FICC랑 S&T는 일종의 운용을 담당하거나 또는 세일즈를 담당하는 그렇게 발행이 된 상품을 가지고서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부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경영지원실. 자, 이러한 회사의 경영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데가 경영지원실이고 제가 속해 있는 기획이라든가 또는 대리님께서 속해 있는 인사라든가 그렇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리서치나 리스크라는 부서가 또 있어요. 그죠? 회사의 전반에 대한 어떤 하우스 뷰라든가 또는 회사의 위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아마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애널리스트를 꿈꾸시면서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법감시인 감사위원 그래서 법을 준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그 동부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투자하시는 분이라든가 해서 그러면은 여기 써있죠? 동부증권 IR 담당자 02780-379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받습니다. 제가 동부증권 IR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단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 부탁드릴게요. 그죠?
너무 많이 전화하세요. 힘듭니다. 평소에 궁금하실 때 전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아까 저희 그 리서치 센터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저 나름대로 좀 더 자세하게 대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번만 더, 그리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동종업계 저가 그 종사하실 제 후배라고 생각해서 감히 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접하실 때 어떻게 접하시나요? 아마 굉장히 어릴 때부터 투자를 좀 접해 오긴 하셨을 거예요. 왜? 그죠? 아버님이랑 어머니께서 약간의 그 다툼을 하실 때, 그죠? 분쟁을 하실 때 가장 크게 나온 게 뭡니까? 아마 경제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죠? 머니라고 하는 부분. 그쵸? 근데 그럴 때 좀 얘기하는 게 뭐였죠? 뭐 아버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친구분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샀는데 어떻게 되나요?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결과가 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또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번에 예전에 제가 영화 중에서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좀 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공유가 주인공이죠? 보셨죠? 막 좀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거기서 공유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펀드 매니저였죠.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점 PB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서 뭘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서? 막 고개 돈을 빨아먹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소위 개미 투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막 돈을 막 악랄하게 긁어모으는 그런 기관 투자를 묘사되죠. 여러분들이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불건전하고 뭔가 막 있을 것 같고, 그죠? 막 작전이라는 영화 막 그런 것처럼, 그죠? 네? 기존에 쉽게 접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왜곡이 돼 있다. 어떻게? 뭐 위험자산 중심으로 막 작전주들, 그쵸? 예? 막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삼성전자를 샀더니 내가 막 부자가 돼서 그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몰빵 투자. 예, 지금 이거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만 해도, 그쵸? 올해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이 있었죠. 대선하면 뭐예요? 그쵸? 맞으죠. 예, 역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 나는 안철수야 막 해가지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야 막 해가지고 막 하죠. 그죠? 자기의 그런 뭐 폴리티컬한 그런 것들까지 다 염원을 담아서, 그죠? 예? 안내 그 시세 보시면 아마 난리였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네, 테마주들. 이렇게 왜곡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업계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대학생 이제 후배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학생 이제 투자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불건전하게 만연이 돼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투자 대회나 대학생분들 대상으로 모의 투자 대회는 굉장히 저희가 후발주자일 거예요. 그죠? 다른 회사라는 걸 좀 많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전 투자나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대회 성격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건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건전한. 글로벌에 대한 이제 글로벌 자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시장 전망이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좀 나눠서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하에서 분산 투자, 책으로만 배웠던 거죠.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하는 것들을 실제로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대회를,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대회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가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건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지금 3회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어떻게 공감을 해주시더라. 점점점 저희가 참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좀 뿌듯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투자 문화를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대회를 뭐 짧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꼭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지향하는 투자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익률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하지만 이게 본인에 대한 챌린지라고 일종의 5개월 동안의 도전이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꾸준함이 있어야지 나중에 업계에 들어오셔도 뭐 빠르게 적응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컴피티션이 아니라 챌린지로서 그렇게 꼭 대회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겠죠. 이제 대회 소개되는데 뭐 참가 대상 아마 전대랑 바뀐 부분은 요거일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을 학기까지 즉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 2월 졸업생 정도까지만 아마 참여가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조금 저희가 바꿨습니다. 왜? 졸업 유예나 수료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굉장히 좋은 대회나 이런 것들을 접하고 뭐 친구한테 뭐 소개도 받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직 내가 졸업을 못 했는데 안 했는데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겠냐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바꿨습니다. 8월 졸업 예정일 경우에도 네. 그래서 대회 8월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대회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뭐 시상 이제 수상권에 들어가시면 뭐 반찬에 뭐 휴가 내고 오셔가지고 수상도 하고 맞아 홍콩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융 동아리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금융 동아리는 이거랑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참가 대상 즉 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거는 대학원 또는 대학생 3인으로만 구성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금융에 대해서. 금융이란 무엇이냐, 투자란 무엇이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금융동아리라는 시상 부분을 추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당이 되시려면 그때 이제 대회에 그 동아리 소속으로 팀원들이 다 금융동아리 소속이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건 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변동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을 거고요. 요거 발표회나 요 해외 연수 관련해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서 이때 꼭 봬요. 알겠죠? 여기 있으신 분들 다 뵀으면 좋겠지만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진행 방법.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까 나눠드린 볼펜 있죠? 자, 볼펜 드시고 자, 여기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팀원 3분 중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막 졸고 나중에 못 들었다. 자동 탈락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펜 드시고 자, 이제 같이 하나씩 메모를 해가면서 볼게요. 자, 맨 처음 여러분들이 이 사전 설명회를 종료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셔야 될 건 뭐냐면 투자 계획서라는 여러분들 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레포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제출일은 22일부터 30일까지 작성을 하시고 난 후에 요 31일자 24시까지 저희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투자계에서 올리시는. 거기에 글을 작성을 하고 첨부 파일로 레포트를 첨부를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제출을 안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치세요. 미제출을 할 경우에 탈락이 된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막 이때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막 작성을 해가지고 막 급하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인터넷 안 되고, 그죠? 옆에 조용히 자고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확 해가지고 막 랜선 건드려가지고 막 끊기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꼭 24시에 딱 마감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두게 글 작성하시고
레포트 올리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근데 시간 안에, 시간 밖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 안에 뭐 접수가 전혀 안 된다거나 많이 뭐 글이 작성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비상수단으로 저희 대회 이메일 주소 아시죠? gaps골뱅이 동부해피.com 그쪽으로 먼저 보내주세요. 일단은요. 안 되실 경우에는. 이해하셨죠? 시간 안에입니다. 시간 안에. 24시까지. 자, 그래서 작성은 분량은 워드로 4장 이상. A4 4장 이상. 이거 굉장히 하면 분량 너무 많아 보여요. 내가 레포트를 평소에 한두 장 겨우 쓰는데 4장. 그래서 여러분들 몇 분입니까? 3분이죠? 한 페이지씩 쓰면 3페이지 되죠? 그럼 거기서 조금씩만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해가지고 한 페이지 더 쓰면 네, 채워집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괜히 4페이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4페이지 해주시고 폰트 사이즈 꼭 좀. 그거 좀 보이려고 막 12, 14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저희가 다시 다 확인해요. 10으로 바꿔가지고. 자, 도표 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표, 그래픽이나 표를 하실 때는 밑에다 꼭 출처 밝혀주세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출처 안 밝힌다고 해도 저희가 막 해가지고 막 이거 안 했으니까 안 돼.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미래의 금융의 커리어를 위한 오늘 도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애널 돼서 레포트 쓸 때 그냥 막 쓰실 거예요? 아니죠? 출처라든가 그런 거 꼭 작성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투자 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될 3가지 항목이 이겁니다. 투자 철학, 투자 기간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뭐 앙드레코스 톨라니의 뭐 계란은 뭐 한 바구니 뭐 그런 얘기도 막 있고, 그리고 가끔은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막 감성 투자를 한다. 그래서 드라마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서 막 일본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막 벚꽃이 흩날리고 그래가지고 이거다. 우리는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것도 저희는 존중을 해드려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팀원분들끼리. 그쵸? 자, 그렇게 작성하시면 이제 뭘 합니까? 그 투자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시장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하겠죠? 자, 자산군별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뭐 아까 그 와이즈 레포트, 쿼티와이즈 설명 들으셨죠? 그런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하우스 뷰들은 어떠한 뷰를 갖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한 번씩 이렇게 씹으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성하시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거든요. 왜?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인풋하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는 아웃풋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몰랐더라도 막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 논리가 그럴듯해. 그럼 그게 곧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산군별 시장 전망을 작성하신 후에 이 자산군 안에 몇 가지 상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해외 주식 쪽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저희가 총 4가지로 돼 있어요. 그거에 각각에 대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뭐 해외 주식이 좋다 쓰고 패스 이런 게 아니라 해외 주식이 좋아.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가 특징적으로 좋은데 그것까지.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투자계획서 관리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작성 버튼 보이시죠? 요걸로 작성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목에 꼭 어느 팀인지 좀 적어주세요. 네, 그냥 그 한 줄 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네, 해서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컷오프를 당연히 패스를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용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예선이 펼쳐지고요. 본선은 이 예선에서 미니멈 40개 팀, 40개 팀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20%에 따라서. 자, 20%는 언제 결정이 되냐? 8월 30일까지 예선을 진행한다고 했죠.
그때까지 총 남아있는 팀의 20%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589개 팀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589개의 팀이 다 챌린지 열심히 한다. 그럼 몇 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나요? 네? 제가 지금 잠깐 암산이 안 돼서 그런데 589개 팀이면 그래도 대략 한 120개 팀 정도가 진출하는 거죠. 자, 본선에 진출하면 뭐가 받습니까? 핍스 상품권. 그죠? 그런 것도 이미 다 조사해 보셨을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핍스 상품권은 120개 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사회에. 그죠? 굉장히 우리가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대만 열심히 해주셔도.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래도 최소 40개 팀까지는 본선에 진행하시는데, 본선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 동안.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챌린지를 위해서 예선을 탈락해도 대회는 계속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운영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비중 입력하시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수상에서만 제외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회를 5개월 동안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투자계획서 제출하면은 자,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 최초 비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입력하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29일부터 6월 1일 2시 30분까지. 나중에는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입력할 수 있는 시간 기한은 그 하루에 2시 반까지거든요. 장 종료가 3시 반이죠. 그러면 2시 반까지는 그 비중을 만약에 변경을 하겠다. 아니면 이것처럼 비중을 내가 세팅을 해야겠다. 꼭 그 시간 전까지 입력하셔야 됩니다. 2시 31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보이시죠? 컷오프. 자, 이게 두 번째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컷오프. 이것만 잘 피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이 된 거는 그날 그 6월 1일자 3시 30분 종가로 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걸로 그렇게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실 때는 전일 오후 6시부터 당일 그날 2시 반까지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영은 언제? 그 2시 반까지 딱 그 시점에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대로 종가로 딱 비중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6월 1일자로 이제 대회를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 국내 자산은 뭐 20% 담고 해외 주식 20% 담고 뭐 채권 20% 담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언제까지 입력을 하시냐? 2월 1일 2시 반까지는 그냥 계속 변경하셔도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이 20%를 해놨는데 10%로 조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뭐 팀원끼리 막 얘기하다 보니까 또 비중이 바뀌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바꾸시는데 언제 2시 반까지 딱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때까지 남아있는 비중으로 그날의 포트폴리오가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비중 변경의 횟수는 대회 전체 기간 중에 총 40회고 예선에는 3개월 동안 25번 바꾸실 수 있고요. 본선에서는 15번, 2달 동안.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비중이 뭐 적네, 막네, 이렇게 많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까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중장기로 조금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너무 어떤 시세 움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은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좀 횟수를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아마 그래도 한 충분히 이 정도 안에서는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시상팀을 봤을 때도 뭐 자주 바꾸는 팀들 같은 경우 뭐 40회 이걸 다 쓴 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팀은 한 달에 한 번만 했던 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월 최소 1회 이상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월이에요, 월. 그쵸? 5월 1일부터, 월이 아니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뭐 최초의 비중을 세팅을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한 번 변경을 하시니까. 자, 그래서 변경이 안 될 때는 뭐 팝업이라든가 이렇게 공지를 드리고, 미변경 시 어떻게 됩니까? 컷오프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야, 요거 꼭 피하십시오. 월 최소 1회 이상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던 팀이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최초 비중 입력은 카운트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최초 비중만 입력해놓고 6월 30일 날짜에 비중 변경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겁니다. 아시겠죠? 꼭 중간에 한 번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최초 비중 입력 제외하고 40번까지.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변경 전까지 저희가 이제 ETF 그 투자 자산에 대해서 각각의 상한, 하한을 제시를 해놨는데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걸 초과해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에 40%만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내 주식에 여러분들이 40%를 담았는데 갑자기 막 코스피가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막 상한가를 가고.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비중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 높아진 비중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네, 자꾸 재미없는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자본금은 여러분들이 초기에 100억 원으로 세팅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 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 건데 그 나브라고 해서 이제 그 총 자산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산정이 되고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ETF 거래를 할 때 매수할 때랑 매도할 때 각각 0.015%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투자자산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비중을 변경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40%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코스피를 20%로 줄이고 그만큼의 비중을 해외 채권으로 담았다. 해외 채권 20% 늘렸다. 그러면 이 수수료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줄어든 코스피 20% 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비중을 변경한 해외 채권 20% 분의 수수료가 각각 반영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세금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팀 순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시게 되면 한 6월달 정도까지는 매일매일 굉장히 두근거리실 거예요. 몇 시에? 오후 6시에. 우리 팀의 순위가 몇 시에 되는지. 이거 이제 더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 팀이 589개가. 그래서 해당일 18시 이후에 순위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1위부터 5위까지 퍼센테이지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우리 팀 어떻게 되는지, 중간 팀 어떻게 되는지, 하위 뭐 상위 25%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대회 종료 한 달 전에만 그런 것들 어떻게 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회 이제 한 달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어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걸 추격을 하고자 굉장히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해놨는데도 그 안에서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몰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하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막고자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중 관리, 이 포트폴리오 항목의 홈페이지 비중 관리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때, 자, 하나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비중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죠. 10%, 40%. 자, 요게 자산에 대한 비중 상한 하한이고요. 이게 상품에 대한 비중 상한 하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국내 주식은 10%에서 40%까지 담을 수가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조합을 해서 미니멈 10%에서 맥시멈 40%까지 여러분들이 비중을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품별로 보시면 코스피는 0%에서 40%까지인데 코스닥은 0%에서 20%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내 주식의 비중을 40%를 가져가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중소형장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코스닥을 40%를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그죠? 코스닥은 몇 프로? 20%까지만. 그럼 나머지 20%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네, 코스피로 채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뭐 가져가기 싫어. 난 우리 나라가 싫어. 우리 국내 주식이 싫어. 둘 다 0%. 안 됩니다. 왜? 10%가 있으니까. 그럼 그 10%를 어떻게?
뭐 이렇게 조합을 하시든 아니면 뭐 코스피만 담든 코스닥만 담든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도 다 그렇게 됩니다.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죠. 10%는 담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 상품은 뭡니까? 미니멈이 있는 게 없죠. 조합을 해서 10%를 담으시지 아니면 뭐 맥시멈으로 해서 40%를 담으시든지 다 그렇게 이제 자산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숏 인버스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코스피 숏 비중 범위 상한은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딱 보면 감이 오세요? 저도 처음에 보고 몰랐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들어가시면 코스피 숏에서 하실 때 요 숫자 부분이 아마 0%나 이렇게 되시는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맥시멈 부분은 어디랑 연동이 되냐? 요 부분.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을 몇 프로 담았느냐에 따라서 요 인버스의 맥시멈이 바뀝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엇이다? 인버스를 해지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라는 거지 베팅, 숏장에 대한 베팅으로서 삼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즉, 숏장에 베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은 담지 말고 인버스를 담아야겠죠? 그래야지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플러스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대회는 네, 그렇게 저희가 열어놓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코스피를 가져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인버스를 활용해서 하셔라. 그래서 그렇게 연동이 되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즉 코스피를 20% 담아야 인버스도 20%를 담으실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FX 쪽, 현금 쪽. 자, FX도 하나 높아지면 말씀드리면 US 롱, US 숏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걸 대비로 뭐 투자 자산이나 이런 거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롱은 뭐냐면 이게 달러와 원 가치에 대해서 뭐 달러가 비싸질 거냐, 달러가 싸질 거냐 그 의미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을 좀 요새는 자주 다니시니까 원달러 환율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어머, 이래가지고 뭐 면세점에서 사려고 했더니 막 얼마 전에 뭐야 40불에 샀던 화장품이 지금 뭐 40 아니자 그거 화장품 똑같겠죠, 그죠? 얼마냐 그러면 48,000원에 샀던 화장품이 지금 뭐 45,000원에 44,000원 어머 이거 꼭 사야 돼 뭘 해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원달러가 1,2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담으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원에서 1,200원이 됐어요. 그럼 뭘 해야 플러스가 날까요? 1,0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네? 50%인데 US 숏을 담으셔야 돼요. 왜? 달러가 싸진 거니까. 1,200원에서 1,000원이 되면 그때 US 롱이 되고요. 이해하셨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원과 달러를 비교했을 때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비중 담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은 MMF, 그 머니마켓 펀드랑 현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수료는 여기 MMF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현금은 수수료 발생 따로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익률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이제 투자가 가는 자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각각에 대해서 조금 뭐 간략하게 일단 아까 뭐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자, 국내 주식은 코스피랑 코스닥, 그쵸? 코스피 쪽, 코스닥 쪽.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은, 자, S&P 500이 미국이에요. 네, 미국. 그 다음에 스탁스 50이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은 그냥 전체적으로 나라에 구분이 하지 않고 50개의 대표 종목만 가지고서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유로스탁스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니케이 225가 일본, CSI 300이 중국. 그래서 각각이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일본 주식, 중국 주식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정확하게는 뭐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해하셨죠? 저희가 그런 성격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서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뭐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그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국내 채권은 국채랑 회사채, 그 해외 채권은 이제 요거 하이힐드 펀드. 자, 이렇게 해놨고요. 자, 원자재는 저희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금이랑 WTI, 네, 브렌트유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 인버스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코스피 숏, 그다음에 달러, 그 환율 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대회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접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언제? 나중에 회사에 가가지고 뭐 회사에 가기 위해서 면접할 때나 아까 말씀하셨죠? 하다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단어가 달라지세요. 네? 면접 가가지고 요새 일본 주식이 좋고요, 중국 주식이 좋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게 되고 이제 CSI 300이 막 움직임이 요새 막 그쵸? 뭔가 좀 더 저희 업계 쪽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투자상품 설명 보시면 이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마다, 그러니까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 달, 6월달 동안 운용을 하시면 그 7월 3일까지 무엇을 하셔야 되냐? 월간 운용 보고서를 제출하시는데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요 2월 3일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총 4번 제출하셔야 됩니다.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근데 7월 3일에 올릴 때는 몇 월이라고 올리셔야 돼요? 6월 보고서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7월 보고서라고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실제로 했었던 그런 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꼭 이게 24시까지, 3일 24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자,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수익률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뭐 망했다. 이번에는 잘 됐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중간에 변경을 하셨어요. 그때 왜 했는지. 자, 이거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 안 쓰시면 나중에 어디서 P를 보시느냐? PT 발표 때 P 보세요. 센터장님이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왜? 다 보시니까. 투자 철학을 우리는 막 중장기 투자에서 비중을 막 굉장히 조정을 최소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했더니 한 달에 한 10번을 바꾼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유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시장 돌아가는 거나 우리가 리서치를 좀 더 해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다시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엔 어떻게 될까? 그 부분. 그렇게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여기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아까 보셨죠? 저희가 아까 센터장님께서 진행하셨던 PT는 저희가 월요일날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교재라든가 이렇게 따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셨던 아까 그 내용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자본주의사에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뭡니까? 상금입니다. 그죠? 자, 팀 부분은 꽤 많은 상금을 여러분들의 그 업적에 맞게끔 드리고, YGFN의 그 1년 무료 체험, 네, 특혜도 드릴 거고요. 그 동아리 부분은 팀 부분을 시상하고 나서 추가로 해당 동아리에 각각의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야, 우리 때문에 탔으니까 우리가 나눠 먹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동아리에서 공부를 하실 때 쓰시라고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익률 우수 5개 팀, 운영 철학 우수 5개 팀, 총 10개 팀은 어떻게? 아시아 금융탐방지라고 쓰고 홍콩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홍콩으로 3박 4일 동안에 네, 탐방을 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동부증권의 신입 공채를 원서를 넣으실 때 서류 전형이 몇 장이 됩니다. 자, 이런 베네핏 정도로는 우 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여러분들이. 그죠? 네? 우! 그죠? 네. 자, 그리고 인턴십 채용할 때, 네, 우대. 아셨죠? 그리고 대매 참여 혜택은
자,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 어떻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언제쯤 이제 사전 설명이 마무리되고 이제 참가 신청 다 접수 끝났으니까 조만간 곧 시원한 쿠폰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훌륭한 대회죠, 그죠? 막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려운 겁니다. 농담이고요. 네. 다 재단에서 주시니까. 네. 그리고 본선 진출팀 전원은 비스 상사 상품권. 그죠? 오늘 총 120분이 오셨어요. 그죠? 팀으로 환산했을 때는 120팀보다 조금 적긴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589개 팀이 3달 동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선에 120팀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입상을 하셔야죠. 본선에 진출하셔야죠. 그죠? 나만 신났어요. 그죠? 네. 꼭 열심히 같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회 팁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Q&A를 진행할 텐데, 요거는 아까 보셨던 내용이랑, 그쵸?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세 페이지를 추가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회를 진행하시다 보면 가끔 좀 대회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몰이 돼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2회 대회를 했을 때 데이터를 이용을 활발했었던 팀, 변동성 관리 우수했던 팀이 좋다라고 이제 했는데, 요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뭡니까? 배우시는 학생이시죠?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인풋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투자라는 거에 대한 인풋은 뭘까요? 네? 본인의 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뷰를 많이 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시장은 뭡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뷰가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혹자는 그래서 미인 대회에도 비교를 하고 하는데, 그쵸? 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입상을 못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뷰가 굉장히 확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그러면 나는 도태되는 거거든요. 금융이라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다른 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좀 많이 접하시라라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 자, 변동성은 뭡니까? 자, 가급적이면 물론 하이 리스크를 해야 하이 리턴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관리를 하시면서, 그죠? 이번에 요거 그래프 보이시죠? 이거 언제 같아요? 6월인데 언제 같아요? 자유 게시판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막 예비 훈련 갔다 왔더니 뭐 어떻게 됐다더라 막 해가지고 게시판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글이 브렉시트 때 지났습니까? 그죠? 굳이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충분히 슬기롭게 위험 관리하시면서 투자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고서 작성하실 때 요거는 읽어보시고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 내용들 꼭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아, 요런 것들은 꼭 내가 포함을 해서 글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굉장히 길었던 투자 대회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